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그 연습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를 제가 이제 또 라이브로 봤는데 이제 어제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그 입중계라도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리뷰 오늘 경기에 대해서 오늘은 뭐 약속의 12시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기긴 했지만 제가 이번 스프링 캠프 그 연습 경기 세 경기를 봤는데 세 경기 중에 가장 경기 내용이 안 좋았죠. 상대 팀이 또 하나였다라는 것이 또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재미가 없었고 또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도 별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루즈했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뭔가 되게 경기를 보는 내내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KNN에서 방송을 중계 방송을 송출해 주긴 하지만 어떤 뭐 중계 아나운서라든지 해설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집중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경기에서는 크게 포인트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투수진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싹 짚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자 쪽에서 이제 이정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리틀보이 1945님께서 이정훈 선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채팅 먼저 한 사람이 임자니까 순서를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정훈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리틀보이님께서는 이정훈의 수비를 말씀하셨는데 이정훈은 사실은 이제 수비 포지션이 정확하게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맞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정훈 스스로도 롯데로 이적하고 나서 스프링 캠프에 참가하면서 한 인터뷰를 보게 되면 롯데로 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뭔가 포수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했죠. 주 포지션이 포수라고 나와 있지만 포수로서의 경력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아마 포함해서 프로까지 해가지고요. 근데 이제 오늘 2루타 3개를 친 것처럼 큰 힘 들이지 않고 장타를 뽑아낼 수 있는 타격 재능이 워낙에 뛰어나다 보니까 롯데 이전에 소속팀이었던 기아에서도 이정우는 수비보다는 타격만 놓고 써먹으려고 결정을 내렸었고 롯데로 이제 오기 전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이 두 해만 보게 된다고 그러면 2022년 시즌만 보게 된다고 그러면 기아 2군에서 포수보다는 1루수로도 많이 나왔고 1루수로도 나왔고 그다음에 1루수도 또 포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죠. 그래서 급기야는 외야수로도 좌익수로도 뛸 정도로 수비 포지션은 확실하게 없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번 연습 경기 3경기에 나오는 이정훈이 포수로서 정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투수가 투구를 하고 포수가 이제 포구를 하죠. 공을 받고 나서 다시 던져줘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자꾸 던져줄까 말까 던져줄까 말까 막 이러잖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단 한 번에 공을 리턴해 주는 걸 못 봤는데 제가 물론 놓쳤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공을 던질까 말까 하다가 던져주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시환이라는 포수 송구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포수를
데리고 있었던 그리고 봤던 팀의 입장에서 이정훈이 그렇게 투수에게 공을 리턴해 주는 게 원활하지 않은 거는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를 다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 이정훈은 지금 연습 경기에서 유강남, 지시환에 비해서 많은 수비 이닝을 가져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냥 뭐 실전 경험, 그다음에 팀에서 어떤 테스트 뭐 이런 느낌이지, 어떻게 뭐 당장 이번 시즌에 주전 혹은 백업으로 중요하게 쓰려고 지금 이렇게 기용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정훈의 가치는 포수보다는 타격이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정훈이 타격에서 잘한다는 거는 기아 팬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기아 팬들도 이정훈의 포지션이 포수만 아니었다면, 혹은 이정훈이 뭐 다른 포지션이라고 할지라도 수비만 제대로 좀 센스만 있었다면 결코 방출시키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타격 능력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023년 시즌 이정훈이 롯데 1군 엔트리에 드는 방법은 포수로서, 백업 포수로서, 팀의 넘버 2 포수로서가 아니라 대타 자원으로 이제 합류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정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이 메모장에도 써놨지만 오늘 경기에서도 물론 윤성빈이랑 또 합을 맞춰 봤는데, 윤성빈 자체가 이제 공을 제구가 완벽하지 않아서 또 있었겠지만 폭투가 두 개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도루 시도를 또 잡아내지 못했죠. 그럼 제 기억으로 이정훈이 도루 시도 두 개를 다 못 잡은 거, 오늘 경기 말고 지금까지 뛰었던 연습 경기에서. 공은 똑바로 갑니다. 이게 좀 웃기긴 한데, 공은 똑바로 가긴 하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롱택을 했을 때 주자를 잡아내지 못한다는 점은 이제 또 우리가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정우는 포수로서는 딱 지금 정도 수준이라, 뭐 제가 뭐 포수로서는 부적격합니다, 낙제입니다, 이렇게 어떤 비난을 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선수에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본 걸로는 유강남, 지시환, 이 두 선수가 2023년 시즌에 롯데 1군 포수진을 이끌어갈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정훈 얘기를 제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투수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지가 선발로 나왔죠. 반지가 이제 유강남하고 또 합을 또 맞췄고요. 2이닝 동안 1피안타, 삼진 3개, 볼넷 1개, 무실점인데, 이게 이렇게 기록지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그냥 나름 괜찮은 피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록지만 봤을 때. 근데 오늘 경기를 아마 다 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반지도 이게 스트라이크 공략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죠. 아무래도 연습 경기 첫 경기 등판이기도 하고 이제 아직까지 몸이 올라오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지가 좌승사자로서 좌타자들한테 엄청 강한데, 오늘 좌타자 상대로 별로 그렇게 좋지가 못했어요. 오늘 첫 피안타도 정은원에게 맞았고, 그러니까 첫 피안타이자 유일한 피안타를. 그래서 반지는 이제 시동을 좀 걸었고 이제 점점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 투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성빈이 1이닝을 채우질 못했죠. 1이닝 채우지 못하고 이제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그랬죠. 쭈니님께서 이제 정태승이 1과 2분의 1.2이닝, 최준영이 0.2이닝 뭐 요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편의상 이게 보시면 뒤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투구수 제한 교체라고 적어놓은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냥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간에 윤성빈은 오늘 윤성빈은 올라왔을 때가 제가 가장 오늘 경기에서 오늘 경기를 진짜 눈여겨서 봤던 가장 집중도가 높았던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많이 아쉬웠죠. 스트라이크 존 공략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일단 투구 폼 자체가 일단 주자 없을 때 와인드업 할 때 투구 폼도 좀 이제 첫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셋 포지션에 할 때 상당히 좀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볼넷도 어김없이 줬고, 근데 다행인 게 윤성빈 하면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상대가 안타를 치지 못할 정도로 볼넷이 많은 게 이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볼넷은 한 개밖에 내주지 않았다. 그나마 차라리 스트라이크 존에 던져서 안타를 맞았으면 맞았지 볼넷은 조금밖에 안 던지더라. 그리고 오늘 총 6명의 타자를 상대했는데 첫 세 타자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못 던졌는데 이후 세 타자한테는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졌다. 뭐 이것도 좀 좋게 좋게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윤성빈은 그냥 좀 안타까운 거죠. 그나마 지금 아프지 않고 공을 던진다는 것만으로 좀 아직까지 1999년생인가 하니까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어린 선수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기대를 걸어본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데 연습 경기 첫 경기고 본인의 새로운 투구 폼을 테스트한 첫 경기였으니까 이 정도였고 다음 경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주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여튼 1이닝을 참 마치지 못했는데 투구수 제한으로 해서 교체를 했죠. 1이닝에 한 투수가 25개 이상 공을 던지게 되면 교체를 하게 되는 게 이번 연습 경기의 뭐 룰이었기 때문에 윤성빈은 사실은 계속 있었다고 그러면 더 많은 실점을 하거나 더 안 좋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정태승은 아까 저 쭈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죠. 1.2 2이닝을 차에 치우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최준영도 맞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잡고 치는 게 맞겠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태승은 나오자마자 초구 던져서 피홈런을 맞았죠.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경기장을 보니까 좀 바람이 외야로 부는 경향이 좀 있어서 피홈런을 맞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홈런 맞은 건 맞은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정태승은 우리가 정태승을 생각을 할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구력 불안이라는 게 지금 두 번째 등판인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태승이 만약에 1군 엔트리에 올라간다고 하면 정태승에게 맡길 것은 좌타자 상대로 잘 막아내라 이건데, 정태승이 두 경기에서 좌타자 상대로 이렇다 할 모습을 전혀 보이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좌타자, 우타자 구분도 사실은 필요 없게 볼이 너무 많아요. 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그 윤성빈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윤성빈은 그나마 아까 제가 좋게 좋게 해석을 하면 항상 볼넷, 제구력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차라리 볼넷을 적게 주더라도 안타를 맞겠다, 이런 컨셉. 아, 그래, 이 선수가 지금 더디긴 하지만 뭔가 좀 해보려고 하고 달라졌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태승은 안타 두 개 맞았는데 볼넷을 세 개나 내주면, 탈삼진을 아무리 많이 잡아도 짧게 던지는 투수가 이래버리면 뭐 답이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답답할 거예요, 본인이. 근데 이제 본인 답답한 건 제가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도 지켜보는 팬도 좀 답답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이제 투구수 제한으로 해서 교체를 당했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김진욱인데, 이 김진욱하고 묶어서 생각할 게 이제 서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진욱이 보면은 원래는 강릉고 시절부터 해서 우리 팀에 처음 왔을 때도 약간 와일드 스윙, 다이나믹한 투구 폼으로 인해서 좀 상대 타자들을 억누르는 듯한 투구를 하고 탈삼진 같은 거 많이 잡을 것 같은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연습 경기 두 경기 나온 걸 보게 되면 삼진보다는 맞춰 잡는 피칭? 그러니까 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준원도 아마 지난 경기에서 삼진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한 개 있었나? 여튼 스트라이크 존에 지금 다 밀어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볼넷을 내주느니 차라리 스트라이크 존을 밀어넣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되고 나서 그 공이 어떻게 되느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컨셉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컨셉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는 것이 서준원과 김진욱이고, 이 두 선수의 볼넷이 없다는 부분은 정말 고무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욱이 비록 홈런 한 개를 허용하긴 했지만, 홈런이라는 이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투구 컨셉의 변화, 그리고 어떤 발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좋다고 보고요. 김진욱은 지난 경기에서도 그렇고 이번 경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봤던 땅에 처박히는 공이라든지 포수가 팔을 뻗어도 잡지 못하는 백넷으로 향하는 공이라든지 이런 공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중계 방송의 이제 이 연습 경기 중계 방송의 한계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김진욱의 그 입을 삐죽하는 장면, 이런 장면도 좀 없어지지 않았나. 멀리 이제 흐릿하게 보이긴 했지만 그런 장면 거의 없이 씩씩하게 잘 던져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진욱이 이번 두 경기, 연습 경기 두 경기에서는, 두 경기 등판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준용인데, 최준용도 연습 경기에서 이제 첫 등판이고 보크도 했죠. 안타도 많이, 홈런도 맞았고 안타도 많이 맞고 볼넷도 내주고, 그러니까 투수로서 뭐 폭투 제외하고는 이제 안 좋은 건 다 했어요. 안타, 피홈런, 볼넷, 보크, 그 다음에 이제 실점도 했고. 근데 이제 최준용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본 건강이 유지되는 한에서, 그런 수준에서 우리의 필승조로서 기본 이상은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선수니까, 연습 경기 첫 경기에서 약간 좀 흔들렸다, 그러니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큰 부상이 있거나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까 윤성빈도 0.2이닝 던졌고 투구수 제한으로 해서 교체를 당했고 최준용도 0.2이닝 그리고 투구수 제한으로 해서 교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비슷한 성적을 했는데 왜 윤성빈하고 최준용하고 이 평가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냐?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최준용은 보여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기를 매조지하기 위해서 구승민이 올라왔는데 구승민도 상당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롯데에 나온 선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투수가 나왔는데 여섯 명의 투수 중에서 반 반지하고 구승민만 무실점을 했고 이 중에서 세 명이 이닝을 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투구수 제한으로 해서 교체를 당했고요. 그다음에 또 세 명이 피홈런을 맞았고 그다음에 여섯 명 모두가 다 피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컨디션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피안타를 맞고 그다음에 좀 부진한 많은 실점을 한 거는 사실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은 아직까지 몸이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를 했다 보면 몸이 올라오지 않는 투수들을 상대로 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타자들이 잘 친다, 못 친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평가를 유보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경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이정훈이 2루타 3개 치고 뭐 활발하게 공격을 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가 행, 하나가 행복 수비고 이게 그래서 이번 우리 연습 경기를 봤을 때 우리의 연습 경기를 전 빠짐없이 봤거든요. 그거랑 오늘 한화의 경기를 보니까 옛날 우리가 저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번 연습 경기에서 행복 수비 없었잖아요. 어이없는 수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폭투 뭐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필드 플레이어들의 바운드를 잘못 맞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외야수가 타구 판단 잘못해가지고 공을 뒤로 흘려가지고 주자를 단타로 막지 못하고 3루로 허용한다든지 이런 어이없는 장면은 없었고 근데 오늘 하나를 보니까 아 우리가 예전에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냥 웃기지 좀 이렇게 웃기거나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여튼간에 오늘 이길 수 있는 건 이겼던 것 이길 수 있었던 건 하나의 행복 수비가 있어서 그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나 뭐 연습 경기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내일은 또 기아랑 하나요? 기아랑 하는 것 같은데 내일 기아랑 할 때는 아마 해설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보는 사람은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백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해설을 들으면서 야구를 봤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경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했고요. 아, 내일 4개 채널이 중계를 해요? 4개 채널이요? 와우. 아, 근데 보니까 이제 에러는 아니었는데 오늘 그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그 노시환이 1루 주자였다가 최은성 안타 때 그게 좌전 안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은성의 좌전 안타 때
3루로 뛰었는데 그거를 3루에서 아웃 못 시켰잖아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뭐 크로스 타이밍이었는데 심판이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그런데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로 1루 주자를 3루에 허용하는 장면은 실책은 아니지만 그게 어찌 보면 그런 게 디테일이고 그런 걸 잘해야 그런 걸 허용하지 말고 넉넉하게 아웃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롯데가 더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실점 하나를 맞게 되면서 승리에 가까워지겠죠. 좀 오늘 좀 그런 모습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아마 연습 경기라고 대충 하지는 않을 거고 물론 노시환이 거기서 1루에서 3루 가는 그런 연습 경기인데 그렇게 무리하게 할 이유가 어디 있었나 싶긴 한데 그렇게 달릴 거라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방심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이제 너끈하게 잡아줘야죠. 그때 우리 좌익수가 누구였어요? 좌익수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고 또 갑자기 황성빈이었나요? 황성빈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황성빈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신윤우가 지금 연습 경기에서 주전으로는 못 나와도 계속 그 대타로서의 기회를 계속 받고 있죠. 그러니까 신윤우도 본인의 존재 가치를 좀 어필하기 위해서는 대타로 나와서 안타 치는 게 정말 힘들다고는 해도 좀 도드라지는 활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본인의 생명 연장이라든지 시즌에 들어가서 기회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신윤우의 자리를 뭐 윤동이라든지 또 김민석이 뭐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윤우 같은 입장이 정말 지금 불안한 거죠.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내 자리는 확실하지가 않고 나는 잘해야 대, 대주자, 대수비 혹은 좌투수를 상대로 하는 우타자 스페셜리스트, 대타 요원 뭐 이 정도가 본인의 맥시멈의 활약의 역할인데 이걸 이제 윤동이라든지 뭐 김민석이 그 기회에 내가 차지하겠어 하면서 그냥 미친 불방망이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황성빈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튼 내일 기아전은 뭐 심심하지 않게 들을 수가 있겠네요. 지금 우리 선발 요원들 중에 연습 경기 안 나온 선수가 나균환인가요? 그럼 내일 나균환 나올라나요? 털보 나왔고 반지 나왔고 한현희도 중간에 나왔고 서준원도 던졌고 그럼 이제 나균환 나왔네. 나균환이 연습 경기 등판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어제 오늘은 안 했던 것 같고 나균환 안 던졌죠? 한번 봐야겠다. 나균환 안 던졌네요. 지바루 대전에 이제 뭐 기아전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짧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기아도 박찬호하고 이창진이 부상이에요. 저 이창진이 롯데에서 나간 선수잖아요. 근데 저 이창진도 은근히 많이 다치네요. 갈색부띠님, 그 기아 채널에서 전문 캐스터인 홍성이라는 캐스터가 중계하는데 퀄리티 높은 무편파 중계를 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이제 유튜브 그 중계 방송을 듣게 되면은 캐스터나 해설은 뭐 그렇다 치고 채팅창을 저 도저히 못 눈뜨고는 못 보겠던데요. 채팅창을 가끔 가다가 좀 선수들의 이 어이없는 플레이라든지 멋진 플레이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채팅창을 보통 제가 숨김 표시를 하고 야구 보다가 채팅창을 여는 순간 아주 거기는 무슨 지옥도가 펼쳐지던데요. 그래서 유튜브 채팅창은 난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뭐지 야심한 시간에 뭐 조용하게 방송을 해서 제 채팅창은 항상 좀 조용하고 정제된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하지 않나 싶었더니 아주 난리던데. 저희 제 방송에서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양반인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이 느꼈어요. 윤성빈 던지는 거 그걸 가지고 완전히 무슨 와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아무리 선수가 안 본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연습 경기 중계도 내일이 마지막이에요. 아, 그럼 안 되는데 나 이제 심심한데. 아이고 그렇군요. 여튼 뭐 이제 연습 경기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WBC를 봐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시범 경기 보고 이렇게 해서 시즌 준비를 할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야구 시즌이 돌아왔다라는 게 느껴지고 좀 설렙니다. 많이. 어이구 어이구.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거 다 끝났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리뷰하려고 했던 거고요. 길게 할 내용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채팅창도 오늘은 좀 조용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 영상은 제 현재 있는 야구로그 채널에는 올리지 않고 이 원본 채널은 그 야구로그 긴 거라는 다른 채널에다 올리니까 뭐 거기 그쪽은 구독 안 하셔도 되고 그쪽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니까 거기에서 그냥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가끔씩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 채널, 제 그 야구로그 채널에는 요 원본 영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 좀 짧게 한 40분이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금요일이니까 힘 많이 내시고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가실 분들 이제 가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40명, 50명 되시는 될 때가 제일 부담이 좀 덜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학주가 근데 이학주가 지금 연습 경기 안타가 있나요? 이학주, 박승욱 이쪽에서 안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노진혁 들어와서 노진혁 백업을 또 경쟁을 할 텐데 누가 또 쳤어요. 제가 이제 집중해서 안 봐서 그랬나 보네요. 이학주가 끝내기 안타를 쳤어요 또? 그래서 이겼구나. 음, 아무튼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중에도 뭐 이렇게 그냥 경기 기록지 놓고 짧게 짧게 리뷰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시즌 중에서도 들어오셔가지고 조곤조곤하게 그냥 야구 얘기하고 근데 저는 이제 예나 지금이나 이게 텐션이 높진 않습니다. 이겨도 막 너무 좋아서 날뛰지 않고요. 져서 빡쳐도 막 욕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심심한 방송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미잖아요. 얘기할 거리가 많아지는 게 정말 재밌는데 연습 경기는 워낙에 비중이 주- 연습 경기 가지고 막 죽이네 살리네 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얘기할 게 그냥 이게 크게 없어요. 그게 또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안 나가세요? 이게 제가 이제 이러다가 뭐지 시청자 수가 그냥 뚝뚝 떨어지면은 이제 끌려고 했는데 뭐 계속 유지가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눈에 익어요.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딱 눈에 익어서 되게 반갑네요. 자주 들어오시기도 하고 채팅까지 쳐주시니까 더 좋고 감사하고 그냥 존재감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그냥 항상 방송 키면은 들어오시는 분들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신용기님 시즌권 구입하셨냐고요? 저는 시즌권을 안 샀습니다. 백수가 돼서 돈이 없어요. 아씨. 그러니까 뭐 인생이 슬픈 건 아닌데 그냥 백수가 되니까 기분이 좀 그러네요. 이게 놀아도 노는 것 같지 않고 왠지 연차를 쓰고 있는 듯한 느낌? 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뭐죠? 인공지능 그 뭐죠? GPT인가? 뭐에서 그 인공지능하고 채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핫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심심해서 오늘 그 야구 보다가 도저히 좀 이렇게 너무 루즈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쳐봤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신기해서 캡처까지 해놨는데 이거 아닌데 이건 야구 얘기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진짜 좀 창피한데 그거 아세요?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막 이런 것처럼 제가 심심해서 야구로고 아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예, 쭈니님, 예, 저 수도권에 있습니다. 저는 용인 삽니다, 용인. 그래서 좀 되게 웃겼다. 아, 얘는 막 소설도 쓰고 그래요. 신기하네. 하여튼 요즘에 이게 그냥 난리라고 해서 심심해서 한번 해봤다. 그겁니다. 의외로 진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엄청 많고, 그리고 여전히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투리 안 쓰냐고. 사투리 안 쓰면은 롯데팬 하는, 사투리 안 쓰는데 롯데팬 하는 게 되게 이상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럴 게 거의 대부분 어지간한 이제 롯데 자이언츠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다 사투리를 쓰시니까 그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사투리 안 쓰는데 왜 롯데를 좋아해요? 부산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부산 경남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왜 롯데 좋아해요? 이거 정말 많이 질문을 받고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의원님은 성남 사신다고요? 아, 성남 저도 오래 살았습니다. 성남에서. 성남 어디 사세요? 저, 저도 이제 성남에서 성남 토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오래 살았죠. 성남에서. 이게 지금 신기하게 그럼 채팅창에 채팅을 치시는 분들은 거진다 이게 수도권 서울 이쪽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네요. 정의원님 신흥동 사시다가 위례 가셨다고요? 위례 비싸죠. 좋은 동네 가셨네요. 배짱이님 롯데 소식 계속 부탁드린다고요? 딴 얘기 헛소리 하지 말고 야, 농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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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죄송합니다. 오늘은 지금 롯데 얘기를 다 끝낸 상황이라 지금 원래 아까 한 10분 전에 방종하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방송 끄기가 아쉬워서 가만히 있는 상황이라 죄송합니다. 오늘 롯데 얘기는 끝났어요. 준이님은 팀 세탁을 하신 거군요.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다는 팀 세탁을. 저는 사실은 언제지? 저기 2015년도 제가 용인 사니까
근처에 이제 수원에 KT가 생겼잖아요. 그때 한번 바꿀까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그러니까 방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네요. 배짱이님께서는 근데 이제 보니까 윤성빈이 뭔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우리가 롯데라는 팀을 좋아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요. 맨날 제 친구들 주변에서 맨날 놀리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어머니도 저를 놀리고 와이프도 저를 놀리고 조카도 저를 놀리고 다 저를 놀려요. 그 많은 팀 그렇게 좋아하고 하는 거 왜 하필 롯데냐.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정말 오랫동안 롯데 블로그 글도 쓰고 유튜브를 하는데 왜 하필 소재를 롯데를 잡아서 다른 걸로 했었으면 더 빛을 받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나는 왜 롯데를 좋아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1992년 막 그때 롯데 한참 잘할 때 입문을 해서 제 기억에 1992년부터 한 1999년까지의 롯데의 모습은 정말 악바리 같은 모습이 되게 강렬하게 있어요. 선수들이 어떻게든 하겠다. 막 똘똘 뭉치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삼진을 당하더라도 너무 억울해하는 게 보이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물론 추억 보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 팀은 되게 잘하진 못하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하려는 열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 또 포기할 만하면 스타가 한 명 나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성빈 얘기하다 왜 이 얘기를 하냐? 윤성빈이 롯데 입단해서 2017년도에는 통째로 쉬었고 그러다가 한 2018년도에 나와서 뱀직구 한번 보여주고 또 개점 휴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지질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색무취로 이렇게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가 그냥 저는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 연습 경기 스프링 캠프에서 솔직히 말해서 좀 희한한 투구 폼이잖아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희한하잖아요. 정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잘 던지 공 좀 잘 던진다 하는 투수들의 그런 투구 부드러운 투구 폼이 아니라 뭔가 되게 희한한 투구 폼을 가져와 가지고 저는 그게 그냥 약간 연습 투구할 때 타겟팅을 하는 용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실전에서 저렇게 던질까?'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던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던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되게 투구 내용은 실망스러웠는데 이 선수가 우리가 느끼는 거 이상으로 내가 느끼는 거 이상으로 절박하구나. 그래서 진짜 지푸라기로 또 잡으려고 어떻게든 간에 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실망스러운 성적, 기록 이런 거와는 별개로 그냥 윤성빈에게는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1999년생이니까 아직 어리잖아요. 군대 갔다 와도 어린 나이니까 계속 저는 좀 팬으로서 조금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윤성빈이 선발이 아니라 불펜으로서 그냥 1이닝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책임져 줄 자리로 올라선다면 저 말고도 많은 롯데 팬들이 지금은
좀 실망스럽게 생각하시는 롯데 팬들이라도 다 또 진심으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윤성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필승조까지는 아니더라도 1군 레귤러 멤버로서 1이닝 정도를 책임지는 평균 자책점 한 4점대 초반 정도만 던지는 이런 선수가 된다고 하면 또 롯데는 또 티셔츠 같은 거 잘 팔잖아요. 마케팅 잘하고 롯데 입장에서는 또 아주 소중한 선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브라이언 그린피님께서 똥폼이라고. 그렇죠. 보면은 아 저렇게 진짜 던질까 싶었는데 그렇게 던지니까 되게 좀 신기했어요. 이인복이 느지막이 빛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느지막이 이제 또 기회를 얻고 잘 던진 거의 이면에는 자기만의 무기가 확실하게 있었죠. 투심을 갈고 닦았던 게 주요를 한 거고요. 윤성빈은 그게 없으니까 지금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윤성빈 얘기하다 보면 기록지에 있는 정태승은 다시 코치로 가겠죠. 그렇죠? 선수가 너무 아쉬워서 코치 하다가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겠다 했지만 그게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제 12시 넘었으니까 이제 진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 방송 마지막에 제가 이게 잡담을 했는데 잘 반응해 주시고 대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방송 길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도 뭐 제가 봐서 리뷰할 수 있으면 또 내일 또 한 30분 정도 오늘은 또 벌써 1시간이 됐는데 한 30분 정도 주요 경기 포인트 잡아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근데 저 말고도 내일은 4개 채널에서 방송을 한다니까 더 많은 분들이 할 것 같고 내일은 방송 쉴 수도 있겠네요. 여튼 간에 안녕히 주무세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유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예. 구독자 10,000명까지만 하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구독자 10,000명 되면은 구독해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예. 진짜 끌게요.